시간에 전압전류 저항 관계 문제 프린트 숙제로 내줬고 이번 문제 모르시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답을 1번을 골라주셨어. 오답을 1번으로 골라주셨는데 자, 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니크롬선도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아예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얘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원자 배열에 따라 가지고 전자들이 어떻게 흐르면서 원자에 충돌을 하면은 저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자, 니크롬선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니크롬선. 자, 얘가 이제 금속 성분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항이 있어가지고 전류의 세기가 약하게 흐를 뿐 전류가 아예 안 흐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전류가 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1번 아니고 2번 저항의 크기는 전선의 길이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크기는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라 그랬죠. 길이가 길수록 커지죠, 저항이. 자, 저항의 크기는 굵기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굵기가 단면적이죠. 길이가 일정할 때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이 커진다라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저항의 크기는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종류에 따라 원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다르다라고 했죠.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5번 저항은 자유전자가 원자와 충돌하면서 생긴다.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원자와 저항이 생기는 것이죠.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고요.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니크롬선 A, B를 각각 실험 장치에 연결하고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A 니크롬선이 있고 B 니크롬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니크롬선이 지금 일단 다른 게 보니까 길이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얘가요. 길이가 다를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저항을 우리가 자, 도선의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요거를 일단 한번 써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압이 증가함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같은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같은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B랑 A의 전류세기를 비교하면은 A의 전류세기가 더 크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은 어느 니크롬선이 더 크다라는 거야? 저항은 B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또는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주셔도 된다. 전류 전압에 관련된 옴의 법칙은 V는 IR이라고 일단 외우시는데 그때 세로축이 전류니까 전류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I는 R 넘기죠. 반대편으로 넘기면 I는 R분의 V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 다시 써보면 R분의 1 곱하기 V인 것이니까 지금 전압 전류 그래프에서 결국은 I는 R분의 1 곱하기 V이고요. 그때 이 R분의 1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얘가 I는 세로축 값이 되고요. V는 가로축 값이 되고요. 그때 기울기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 그래프에서는 저항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큰 애가 A인데 클수록 저항값은 B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풀어주셔도 상관없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저항분의 1이고 기울기가 큰 애가 저항이 어떻다라는 거야?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저항이 B보다 작다.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면
저항이, 그래서 우리가 니크롬선의 저항은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니까 B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굵기가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데 굵기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면적이 일정할 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저항이 큰 게 B니까 B가 A보다 길다라고 해주셔야 돼. 틀렸죠? 니은번 B의 저항 크기가 더 크다. 어떻습니까? 니은번은 맞습니다. 디귿번 B에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자, B든지 A든지 둘 다 어쨌든 간에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도 증가하는,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가 다를 뿐 비례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뭐 A든지 B든지 사실은 비례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네. 자, 오늘은 이제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 단원 나가볼 거고요.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직렬로 연결하는지, 병렬로 연결하는지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직렬과 병렬 연결 배우셨나요? 저항? 자, 우리 친구들이 직렬과 병렬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직렬 연결이라는 거는 만약에 꼬마 전구가 있다. 이게 지금 전구 표시예요. 이게 전구 표시거든요. 전구도 저항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에 해당을 합니다. 꼬마 전구도. 자, 그래서 이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을 그냥 연결할 때 도선 한 줄로 이렇게 일자로 연결하는 거야. 일자로. 그래서 하나의 폐곡선이 그려져. 하나의 폐곡선에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한 줄로. 예. 병렬은 뭐냐면은 하나의 폐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갈림길로 갈려져. 도선이 한 줄로 가다가 양쪽 갈래로 갈라져.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나중에 다시 합쳐져.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위아래로 나뉘어지면서 흐르는 게 병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얘는 하나의 폐곡선이 아니고 얘는 자, 이러한 폐곡선과 그 다음에 이런 폐곡선 두 개가 이제 붙여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렬은 한 줄로 연결된 거고 병렬은 이렇게 갈림길로 갈려져가지고 연결된 방식입니다. 저항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는 방식을 물의 흐름에 빗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 빗대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그 물의 높이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이 빨간색이 이제 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인 전지에 해당을 할 거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물을 위까지 끌어올려서 전압을 발생시키겠습니다. 물의 높이차를 이만큼 만들었어요. 그쵸? 이만큼의 물의 높이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물의 흐름은 전류에 빗대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 전류는 지금 전체 물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전류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흐르는 물이요. 이제 자,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때 우리 요 빗면 있죠? 요 빗면. 요 빗면을 흐를 때는 물의 빠르기가 조금 느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의 흐름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탈면을 내려갈 때 그냥 뚝 떨어지는 것보단 방해를 받겠죠? 그쵸? 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저항이 돼요. 자, 이 빗면이 저항이 됩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되고요. 얘네들이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저항 R1이라고 하고 저항 R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지금 이렇게 흐르던 전류가 저항 R1을 지나갈 때
전류의 흐름이 조금 느려질 겁니다. 그때 이 저항 R1을 통과하는 전류의 세기를 I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물이 이제 여기를 흐르다가 또 그 다음에 저항 2를 지나겠죠? I2가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지금 물이 한 길을 흐르고 있어요. 물이 한 길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전류의 세기나 I1이나 I2나 물살의 세기는 어쨌든 전체에서 다 똑같게 되거든요. 물의 양이 똑같죠. 흐르는 양이. 물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랑 같습니다. 전체 전류의 세기는 저항 R1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나 저항 R2를 통과하는 전류의 세기나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빗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만큼 올려놓았던 높이 차이가 떨어집니다. 한번 떨어지죠. 여기 내려갈 때 한번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내려갈 때 또 떨어져서 제로가 되죠. 그럼 또 퍼올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압이 발생했던 지금 상황, 만약에 여기가 6V라고 해보죠. 전압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V만큼 높이를 올려놨는데 저항 R1을 통과할 때 예를 들어서 2V만큼 높이가 떨어졌다. 전압이 강화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만큼 높이에서 남은 전압이 몇 볼트야? 4V 아니야. 4V만큼의 높이가 그 다음 저항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전체 걸어준 전압이 각 저항에 나뉘어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또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전체 걸어준 전지의 전압은요.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이게 V1이 되겠죠? 자, 얘가 V2가 되겠죠? V1과 V2를 더해주면은 전체 전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고 전압은 양쪽에 나뉘어서 걸린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시면은 저항의 직렬 연결을 우리가 회로도가 있고요. 회로도에서 지금 요거는 전지를 의미하고 요 V는 전체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I는 저항들을 통과하기 전에 전체 전류에 해당을 하고요. I1은 R1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 I2는 R2를 통과할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얘기를 하고요. V1은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 떨어지는 전압, 여기를 통과할 때. V2는 저항 R2를 통과할 때 떨어지는 전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전류의 세기,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체 전류와 같다. 물의 양이 똑같다라고 그래서 흐르는 양이 전체 전류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전체 전류 I는 I1과 I2 모두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6V고 여기가 만약에 6V고 얘가 2ohm이고 뭐 얘가 1oh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만약에 2A다. 그럼 여기도 2A가 흐르는 거야. 여기도 2A의 전류 세기로 흐르는 거야.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전체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은요. 전체 전압이 각 저항에 저항값에 비례해가지고 나뉘어서 걸린다. 여기서도 사실은 오메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써줬는데 지금 여기가 2ohm이고 여기 저항이 1ohm이야. 전체 전류는 똑같다고 그랬어. 2A가 흐른다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은요. V1은 I1 곱하기 R1이 되잖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2A고 전류가 2ohm이니까 2 곱하기 2 해서 4V가 여기 걸립니다. 그러면은 6V 중에 4V가 여기서 떨어졌으면은 여기가 2V가 걸리겠죠? 그런데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V2는 I2, R2가 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 2A 곱하기 저항 1ohm 해주시면은 2V가 걸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자, V1은 I1, R1, V2는 I2, R2인데 어차피 I는 I1이나
I2나 전체 전류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걸리는 전압은 저항값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V1은 IR1이라고 써주시고 V2는 IR2라고 써주시는데 이 I 값은 똑같기 때문에 저항값이 증가할수록 걸리는 전압이 커진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로에 저항을 연결했잖아요. 그때 직렬로 전체 저항을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저항값을 계산을 하고 싶으면 각 저항값을 그냥 직렬 연결할 땐 단순하게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직렬로 연결할수록 저항값이 증가하겠네요. 그쵸? 자, 직렬로 연결을 하면은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의 길이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저항값은 직렬로 연결할수록 증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을요.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자,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어붙이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값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저항값을 계산해 주실 때는 단순하게 더해 주시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항값에 관한 빈칸 다시 채워보면은 직렬로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커진다. 전체 저항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전류는 증가하게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저항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저항 하나가 망가졌어. 전구 하나가 망가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전류가 흐르려면은 폐곡선일 때만 전류가 흐르거든요. 근데 폐곡선인가 봤더니 여기서 끊어졌잖아. 그러면은 전체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은 직렬로 연결됐을 땐 전체 회로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렬 연결일 때 꼭 아셔야 되는 거 일단 공식. 자, 전체 전압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직렬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요 두 가지 내용. 그 다음에 저항은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전체 저항은. 요 세 가지 내용. 요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저항이 2ohm짜리예요. 이 저항은 1ohm짜리예요. 자, 그럴 때 전체 전류를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본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각각에 걸리는 전압의 세기를 물어본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체 전류를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옴의 법칙을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R 전체분의 V 전체, R분의 V를 해줘야지 전체 전류가 나올 거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전압값도 제시가 돼야 되겠죠. 여기 6V라고 합시다. 전지에 걸어준 전압이 6V라고 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전류값 요거의 계산이 필요하단 말이야. 얘는 6V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R 전체 값을 계산을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주면 된다 그랬어?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2ohm과 1ohm짜리를 더해주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3ohm이 나오죠. 그러면 이 전체 저항값을 요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전체 전류값이 2A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2A가 쫙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I는 R분의 V에다가 식을 넣어주실 때 R 전체 값을 더해가지고 대입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체 전류가 2A가 나오는데 직렬이니까 여기도 2A, 여기도 2A. 똑같다 그랬어. 두 번째 공식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해라. 여기 V2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준다? 각각이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IR1. 얘는 IR2로 대입을 해서 V는 IR1, V2는 IR2.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4V. 그죠? 얘는 2 곱하기 1이니까 2V 걸리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다시 V1은 IR1인데 I는 2A죠. 여기 흐르는 전류. 저항은 2ohm이죠. 계산하면 4V가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얘는 IR2인데 I가 어차피 2A로 똑같단 말이죠. 자, 저항값은 1ohm이죠. 2V가 걸린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4V가 걸리고 여기가 2V가 걸리는데 마지막 공식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V 전체는 V1 플러스 V2라고 했는데 전체 전압이 6V고요. 그죠? 6V고요. 4 플러스 2 하면은 6V 나오네. 맞네. 세 번째 공식까지 적용된 거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항이 나오면 전체 저항 값을 계산해 주시고 오음의 법칙에 대입을 해서 전류값도 전체 전류값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각각의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전압이 얼만큼 걸리는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12번 문제 한번 같이 어떻게 풀었는지 볼게요. 이거 직렬 연결이잖아요. 자, 3ohm과 6ohm인 두 저항을 직렬 연결하고 18V의 전압을 걸어 주었다. 이때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2A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2A인지 몰라도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자, I는 R분의 V이다. 근데 우리가 전체 저항은 더해주면은 9ohm이 나오잖아. 9ohm분의 전체 전압이 18V잖아. 그러면 2A 나오잖아.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알 수는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2A, 여기에도 2A가 흐르고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2, 3은 6V. 자,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은 2, 6, 12V. 이렇게 걸려서 6 플러스 12 하면 18V 나오는 거죠. 두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3ohm과 6ohm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A로 동일하다. 2번 3ohm에 걸리는 전압은 2A 곱하기 3ohm 하면은 얘가 6V의 전압이 여기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18V만큼 올려놓은 게. 그죠? 그 다음에 3ohm인 저항과 6ohm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6대 10이니까 1대 2가 되겠죠. 잘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항의 병렬 연결은 또 그냥 이렇게 회로도만 보면 애가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자, 물의 흐름에 빗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직렬 연결일 때는 저항이 한 줄로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었다라면은 병렬 연결은요, 이 빗면에 칸막이가 설치가 돼 있어. 칸막이가 설치가 돼서 양쪽이 물이 양쪽 길로 나뉘어서 흐르는 거야, 지금. 전체 물이 양쪽 길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쪽의 저항을 얘를 저항 1이라고 하고 얘를 저항 2라고 합시다. 그죠?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나뉘어서 물살이 흐르는 거야. 자, 그때 우리가 여기를 I 전체라고 하면은 전체 물의 양이잖아. 이 물의 양이 양쪽 갈래길로 갈려서 들어가니까 R1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1이라고 하고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2라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일은 뭐야? 전체 물의 양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들어가니까 전체 전류의 세기는 뭐와 같아? I1과 I2의 물의 양을 더해주면 전체 물의 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병렬일 때는 전류의 세기, 양쪽의 전류 세기를 합해줘야 전체 전류 값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요, 또 우리가 지금 전지가 이만큼 물을 퍼 올렸어. 물의 높이를 발생을 시켰어. V 전체야. 걸어준 전지의 전압이겠죠. 자, 그랬는데 지금 양쪽에 갈래길로 나뉘어서 이제 물이 흐르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로 떨어지는 거랑 여기로 떨어지는 게 동시에 같은 높이로 떨어져. 동시에 똑같은 높이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지금 전지 걸어준 거 똑같은 높이만큼 전압이 똑같다라는 거야. V1과 V2가 있을 때 저항 R1에서 떨어지는 물의 높이 차이를 V1이라고 하고 저항 R2에서 떨어지는 물의 높이를 V2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야? 만약에 전지가 6V를 걸어줬어, 전압을. 그러면은 R1에 걸리는 전압도 6V야. 똑같이 떨어져. 이만큼 높이 떨어지죠? 동시에 R2에서도 똑같은 높이로 떨어져. 이 말은 뭐야? 병렬일 때 떨어지는 높이는 각 저항에서 똑같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각 저항을 흐르는 전류 세기를 더해주면 나온다는 거야. 아까 직렬일 때는 똑같은 물길을 따라 흘렀으니까 물의 양에 변함이 없었잖아. 물살의 세기가 같았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병렬일 때는 더해주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병렬일 때 전체 전압을 6V를 걸어줬다. 그럼 얘네들이 각 저항에서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야. 전체 전지에 걸어준 전압만큼이 각 저항에서 똑같이 떨어지니까 V 전체는 V1은 V2로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렵지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앞에 그림을 내용을 이해하시고 요걸 보면 좀 낫다라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됐어? 전체 전류가 I였는데 I가 I1과 I2로 나뉘어서 들어갔죠? 자, 이거 아까 전에 우리 배웠던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은 자, 우리 전체 전류가 흐를 때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일단 I 전체는 I1 플러스 I2라고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요식도 써주시고요. 합해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전체 전류가 만약에 6A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걸리는 여기 저항이 예를 들어서 2ohm이라고 하고 여기에 지금 저항이 1ohm이라고 해봅시다. 저항이 R2가 R1의 2배가 되죠? 그쵸? 2배가 된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지금 4A가 흐를 때 여기는 2A가 흐른다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지금 6A의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큰 쪽으로는 전류 흐름에 많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보다 여기 저항이 작은 쪽에 2배만큼 더 많은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여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I1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자, I는 일단 ohm의 법칙이 R분의 V잖아. 그런데 이때 우리가 I1이라고 하면은 R1, 그쵸? 저항의 크기 R1분의 V1이다. I2는 R2분의 V2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앞에서 배웠지만 전압의 크기는 일정했었잖아요. 똑같았잖아.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약하게 흐른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라 그랬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항상 일정하다 그랬죠. 똑같이 떨어지는 거야. 동시에 똑같이 높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같습니다. 전체 전압과 같음 요렇게. 자, 그래서 V는 V1은 V2다. 요렇게 써주셨어요? 예쁘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직렬로 저항을 연결할 때는 길이가 증가하는 효과에 의해서 전체 저항이 증가된다 그랬어요. 연결할수록. 자, 병렬로 연결할 때는 봐봐. 자, 이렇게 있는 애가 있어. 또 얘를 또 이렇게 이어붙여. 자, 이거 봐봐.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전체 단면적이 어떻게 되는 효과가 있어? 커지는 효과가 있어. 이게 단면적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 선생님, 전구 3개 이어붙이면요. 그럼 또 이어붙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되겠어? 병렬 연결하면
단면적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그쵸? 그런데 저항의 크기는 길이에는 비례하는데 단면적에는 반비례하잖아. 길이가 일정할 때 단면적이 이게 증가하니까 전체 저항 크기는 병렬로 연결할수록 줄어들어요, 오히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전체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해주면 됐죠. 병렬일 때는 역수 취한 것 길이를 더해주셔야 돼. R 전체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다.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역수 취해주면은 하나짜리의 저항보다 전체 저항이 줄어들게 돼. 저항을 병렬 연결하게 되면 단면적이 증가하는 효과에 의해서 전체 저항은 감소하게 된다. 자, 그래서 헷갈리니까 숫자를 대입을 해서 내가 계산을 해드릴게. 자, 전구 하나의 저항이 2ohm이라고 합시다. 자, 얘도 2ohm이라고 합시다. 똑같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저항을 계산해주기 위해서는 전체 저항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라고 배웠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2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R 전체는 1ohm이 되네. 어머 선생님, 어머 하나짜리가 저항이 2ohm짜리인데 더 병렬로 연결했더니 어머 하나짜리보다 저항값이 줄어들었네. 전체 저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계산이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 다른 것도 해볼게. 자, 다른 것도 해보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2ohm으로 하지 말고 얘를 만약에 3ohm으로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해줘야죠. 그러면 6으로 이제 우리가 분모 맞춰주면은 2 플러스 3이 되니까 6분의 5가 되겠죠. 그런데 전체 저항분의 1이 6분의 5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역수를 취해줘야 돼. R 전체분의 1이 6분의 5인 거니까 R 전체는 5분의 6이 되니까 1.25ohm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1.25ohm. 어머, 어쨌든 하나짜리보다 저항이 줄었죠? 전체 저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단면적이 증가하는 효과에 의해서 병렬로 연결할 때는 전체 저항값이 감소한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 여기 채워야 될 빈칸 다시 저항을 많이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전체 저항 감소한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전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죠? 이거 내가 잘못 썼다. 지금 여기가 전체 저항이고 여기가 전체 전류잖아. 봐봐. 아까 직렬로 전체 저항을 연결하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반비례하니까 감소한다고 써야지. 내가 이거 글씨를 잘못 봤다 지금. 네, 고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항 하나의 연결이 끊어지면은 직렬일 때는 여기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폐곡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그런데 병렬일 때 여기 있는 전구 하나가 끊어졌다. 예를 들어. 하지만 나머지 부분의 폐곡선은 그대로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망가져도 나머지 폐곡선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병렬의 장점은 한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전기기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직렬일 때는 한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다 꺼진다는 거.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저항 하나의 연결이 끊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저항에는 전류가 흐른다. 다른 저항에는 전류가 흐른다 라고 써주세요. 해보죠. 자, 그럼 우리가 병렬 연결해서 알아야 될 공식들을 정리를 해보죠.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다. 전지에 걸린 전압이 바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된다는 거. 걸어준 전압만큼이 똑같이 떨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전체 전류가 양쪽 저항에 나뉘어서 들어가니까 I 전체는 I1 플러스 I2라는 거. 그 다음에 전체 저항값은 연결할수록 단면적 증가 효과에 의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수 취한 거를 더해줘야지 전체 저항이 나온다는 거. 요 세 가지 내용을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내가 내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실게요. 여기가 4V가 전압이 걸렸어. 4V가 걸렸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전구의 저항이 2ohm이야. 두 번째 전구의 저항이 4ohm이야. 그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느냐? I1, I2, 전체 전류, V1, V2까지 다 물어본다라고 치죠. 자, 이런 거 풀 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자, 병렬에서 일정한 거는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그랬죠. 이거를 이용하면 빨리 풀 수가 있다. 전지의 전압이 4V잖아.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도 무조건 뭐다? 4V다. 여기 걸리는 전압도 뭐다? 4V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흐르는 전류세기 구하라 그랬잖아. 여기에서 ohm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야. 봐봐. V는 I 곱하기 R인데 전압이 4V죠? 그쵸? 저항이, 이 전구의 저항이 여기가 2ohm이야. 그럼 여기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야 돼? 여기 2암페어 흐르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씁시다. 얘는 2암페어다. 쓸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쪽 부분에서도 어떻게 돼요? V는 I 곱하기 R이다. ohm의 법칙이 또 적용이 돼요. 자, 전압은 4V로 똑같다라 그랬고 I는 모르는데 저항이 4ohm이죠? 몇 암페어야? 1암페어죠? 자, 그럼 여기 I2가 1암페어인 거야. 그리고 전체 전류는 더해주면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3암페어인 거야. 자, 그래서 다 지워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2암페어, 얘가 2ohm이라 그랬죠. 4V, 1암페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요. 자,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실은 전체 저항을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ohm의 법칙을 활용하면 빠르게 전류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굳이 전체 저항값 계산해가지고 대입 안 해도. 자, 만약에 전체 저항을 구하라고 하면 계산해 주셔야겠죠. R 전체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4로 분모를 통일해 주시면은 2 플러스 1이 되니까 4분의 3이 될 건데 R 전체분의 1이 4분의 3이니까 R 전체는 3분의 3ohm이 되겠죠. 이렇게 R 전체까지 구하라고 하면 이제 또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O2 교재 우리가 개념 속속 13번 문제 65쪽이죠. 요 문제 풀어보세요.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똑같이 걸리는 거 이거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도 6V가 걸립니다. 여기서 6V만큼 떨어지죠. 자, 동시에 똑같이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6V의 전압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알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각각이 ohm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ohm의 법칙 6V 걸리니까 우리가 몇 암페어 곱하기 3ohm이냐? 바로 2암페어죠. 자, 여기에 2암페어의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여기는 6V는 몇 암페어 곱하기 6ohm이다. 1암페어죠. 여기에는 1암페어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는 2를 더해주시니까 여기는 3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실게요. 자, 두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3ohm과 6ohm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이 전지 걸어준 전압과 똑같은 6V로 같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ohm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그쵸 6V가 걸리는데 3ohm으로 나눠주면은 2암페어가 흐른다. 그렇죠. 자, 3ohm인 저항과 6ohm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ohm에 2암페어가 흐르고 6ohm이 1암페어가 흐르니까 2대1이다. 다 맞았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항을 직렬 연결하거나 병렬 연결했을 때 전구의 밝기에 관한 문제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자, 전구의 밝기는 뭐에 비례하느냐? 자, 걸리는 전압의 크기.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V 곱하기 I의 전구의 밝기가 비례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과 같이 동일한 전구 A에서 E를 연결을 하고 동일한 전압을 이렇게 걸어 주었다. 각 꼬마 전구의 저항을 2ohm이라고 하는데 지금 첫 번째는 전구 그냥 한 개인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전구를 직렬로 연결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전구를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거다. 그때 각 전구의 밝기는 어떠하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구 하나의 밝기보다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고요. 연결할수록. 병렬일 때는 전구 하나짜리의 밝기랑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전구의 밝기는 흐르는 전류의 세기 곱하기 전압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랑 같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메 법칙 적용을 해서 IA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2ohm이고 전체 전압이 4V니까 2A죠. 그러니까 여기는 2A가 흐르는 거야, 지금. 자, 2A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전지가 걸어준 전압이 여기에 또 4V가 전체가 다 걸리는 거죠, 지금. 2는 4V니까. 그쵸? 2 곱하기 2는 4V니까 전지 걸어준 전압이 여기서 다 떨어지는 거잖아, 지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그 값이 8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밝기, 이게 단위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8이라고 계산을 해보세요. 8 정도다. 자, 그러면은 직렬로 연결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직렬로 연결을 해주면은 자, 전체 저항은 둘이를 더해주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전체 저항이 4ohm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는 R분의 V인데 4ohm이고 전체 전지의 전압이 4V니까 전체 전류가 1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렬일 때는 여기도 1A, 여기도 1A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걸리는 전압을 보면은 4V 중에 각각이 2V씩을 나눠 갖는 거 아시겠어요? 자, 2 곱하기 2는 2V, 2 곱하기 2는 2V, 둘이 더하면 4V.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IB, 지금 저항 B 같은 경우 IB의 세기가 1A고, 그 다음에 I 곱하기 V 할 때 V가 2V예요. 그럼 그 값이 이 정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예요. 흐르는 전류의 색이 1A고 걸리는 전압이 2V니까 그 값이 이 정도예요. 자, 8 정도의 밝기가 이 정도로 4분의 1 정도로 밝기가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병렬일 때 보실게요. 병렬일 때는요, 전압이 똑같이 걸려요. 여기도 4V, 여기도 4V 걸려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R분의 V이고요. 그때 전압이 4V로 똑같이 걸리고 저항값은 2ohm이기 때문에 2A 흘러요. 여기 2A 흘러요. 자, 여기도 몇 A 흘러요? 2A 흐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전구 D의 밝기, 자, 전류의 세기 2A, 전압은 4V 똑같이 걸리니까 8 정도의 밝기다. 자, 2도 마찬가지야. 2A, 4V, 8 정도의 밝기다. 이건 무슨 말이야? 저항을 이렇게 우리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면은 밝기가 줄어들고 병렬로 연결하면은 하나짜리 밝기랑 각각이 똑같은 밝기를 유지를 한다. 병렬로 연결할 때 밝기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병렬로 연결을 해도 어떻다? 걸리는 전압이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각 전구의 저항값은 일정하단 말이야. 이거는 저항값은 변하는 게 아니야. 전구의 특성으로 인해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전압은 항상 일정하죠. 저항값도 일정하니까 흐르는 전류 세기도 일정하죠. 결국에는 변하는 게 없단 말이야. 병렬로 연결해도. 그렇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하면은 하나짜리의 밝기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요 상황. 자, 그래서 직렬로 연결할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저항도 증가하고 전압도 나눠갔잖아, 얘네들이. 그쵸? 그러니까 어두워진다라는 거야.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 똑같죠? 그 다음에 저항값 변하지 않으니까 흐르는 전류값도 변하지 않죠? 전압 전류 같으니까 밝기는 전구 하나짜리랑 변함없이 같다라는 거야.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직렬로 연결할 때는 전구를 한 개만 연결했을 때보다는 밝기가 어두워진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구를 한 개만 연결했을 때와 같다라는 거야. 밝기가 같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되셨으면 자, 69쪽에 12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1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풀어보죠. 자, 지금 직렬로 연결됐어요. 그쵸? 직렬로 연결됐어요. 이때 전체 저항은 어떻게 계산해준다? 더해주죠? 2 플러스 6 하면은 8ohm이야. 그러면 전체 전류는 I는 R분의 V잖아? 16V를 8ohm으로 나눠주면은 2A야. 자, 전체 전류가 2A고요. 그럼 전체 전류는 어디에서나 똑같다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전류의 세기는 2A고 그 다음에 저항 A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 주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 A에 걸리는 전압은 ohm의 법칙 적용해서 V는 IR 곱해주라 그랬죠? 둘이 곱해주면 4V.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둘이 곱해주면은 12V. 그래서 합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4 플러스 12에서 16V 나오죠? 답은 4V 2A, 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그림과 같이 저항 R과 15ohm의 저항을 4V의 정제 직렬 연결한 전기회로에서 전류계가 200mA를 가리켰다. 야, 또 이거 200mA라고 200 대입해라 또 I에다가 그런 맹꽁이 같은 애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암페어 단위로 환산해서 공식에 대입할 때는 0.2A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직렬 연결에서 특징은 자, 어디에서나 전류의 세기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 0.2A씩 흐른다라는 거고 자,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걸리는 전압은 자,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라고 할 때 V1 플러스 V2를 하면은 전체 전압인 4V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V2는 IR1이 되는데 I가 0.2A고 R이 15ohm이니까 어머 여기서 2V가 걸리네. 여기 2V가 걸려버리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V2가 2V니까 V1도 몇이 나와야 돼? 여기도 2V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 R 값을 계산하려면 저항 R은 I분의 V란 말이야. 그런데 전류가 0.2A고 전압이 2V니까 나누면 15ohm이란 말이야. 똑같은 거죠, 옆에 있는 애랑 저항이. 저항이 15ohm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야. 요런 상황인 거죠, 지금. 자, 문제 풀어주시면 두 저항은 직렬이니까 전류 세기가 200mA로 동일하게 흐르겠죠. 저항 R의 크기는 똑같이 15ohm이란 말이야. 15ohm이다. 디귿번, 두 저항에는 2V의 전압이 걸리는 거 맞죠? 리을번, 저항을 하나 더 직렬로 연결하면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저항 같은 경우는 더해주잖아. 그러니까 더해주니까 자, 전체 저항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으로 전체 전압을 나눠주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전체 전압이 4V고 그쵸? 전체 저항이 지금 현재는 25ohm이었기 때문에 200mA가 흘렀던 건데 지금 직렬로 연결을 더 하면은 전체 저항 값이 증가할 테니까 200mA보다 전류 값이 줄어들겠죠. 그쵸? 전체 저항이 더 작아질 거다. 답은 4번입니다. 14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14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저항 R과 100ohm짜리 저항이 병렬 연결이 되어 있고 그때 전류계의 가는 0.6A가 흐른다라 그랬고 나에는 0.12A가 흐른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병렬일 때는 걸어준 전압과 동일한 전압이 걸린다라고 그랬어. 그때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나 부분에 여기 있죠. 이 부분을 보면은 전체 전압을 알 수가 있다. 자, 여기 봐봐. 자, V는 IR이지. I가 0.12A죠. R이 100ohm이죠. 계산해주면 12V가 여기 걸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도 12V가 걸릴 것이고 전지 전압도 12V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야? 그냥 저항 R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결국에는 100ohm짜리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계산해주면은 저항 R에 걸리는 전압과 같으니까 답은 3번이죠. 그쵸? 어렵지 않으시죠? 그쵸? 15번 문제, 전구 밝기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은 동일한 전구 AB를 병렬로 연결한 모습인데 스위치를 이렇게 열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스위치를 열기 전에는 병렬이죠. 병렬이다가 스위치를 열고 나면은 자, 어떤 폐곡선만 살아남는다? 요 모양의 폐곡선만 살아남아 이 부분에만 전류가 흐르게 되고 B 부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자, 요 상황에서 그러면은 요 상황이면은 A에만 전구가 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1번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병렬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단면적 증가 효과에 의해서 병렬로 연결해주게 되면은 전체 저항값은 줄어든다라고 그랬어. 근데 요 상황은 저 병렬이었다가 하나짜리로 되는 상황이잖아. 어쨌든 이 경우도 병렬이었다가 직렬로 되돌아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값이 커집니다. 이거 계산 한번 해볼게. 숫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ohm짜리다 하나가 저항이. 자, 그때 병렬로 연결해주게 되면은 R 전체분의 1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1이 되고 그 결과 R 전체는 1ohm이 되는 거죠. 자, 병렬일 때는 1ohm인데 자, 그런데 스위치를 열게 되면은 그냥 2ohm이잖아.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커지고요. 자, 그럼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저항값이 커지니까 전류 세기는 작아지겠죠. 이해되시죠? 반비례니까. 자, 그 다음에 전구 A의 밝기는 밝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전압 동일하게 걸리죠. 그 다음에 저항값이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류값도 동일하게 흐르는 거야. 하나짜리랑 병렬로 여러 개 연결했을 때랑 밝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했다가 이게 사라지면서 요거 하나짜리 전구의 밝기랑 병렬로 2개 연결한 거랑 밝기를 비교한다라고 해도 지금 하나짜리랑 병렬로 연결했을 때 각각의 밝기는 동일한 거야. 변하지가 않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자, 4번 전구 A, B 모두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꺼져도 A에는 불이 들어오는 거야. B는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 B만 꺼진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구 A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병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6V야 그러면은 똑같이 걸리고 만약에 B가 B 부분에 지금 전류 흐르지 않아도 어쨌든 6V가 걸리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전압의 크기는 변함없다. 동일한 거. 자, 동일하죠. 5번 답입니다. 이해됐시죠? 자, 그 다음 문제 16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우리 16번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병렬일 때는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 전압이 똑같이 걸린다 그랬죠? 항상 여기다가 똑같은 전압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각각의 부분에서 오메 법칙 적용이 되죠? 자, V는 IR인데 I 모르는데 저항 6ohm이야. 몇 암페어야? 2암페어죠. 여기 2암페어야. 여기는 몇 암페어야? 1암페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전체 전류는 둘이 2 플러스 1에서 3암페어야.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란 말이죠. 자, 옳은 것은 1번 6오민 저항에 12오민 저항보다 작은 전압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전체 전압과 같은 12V가 걸립니다. 2번 6오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12V입니다. 전지의 전압과 똑같이 걸리죠. 3번 12오민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A가 아니라 1A입니다. 12옴은 1A입니다. 그죠? 1A. 자, 4번 6옴과 12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B는 6옴에는 2A, 12옴에는 1A가 흐르기 때문에 1대2가 아니라 2대1이 됩니다. 5번 이 회로의 저항을 추가하여 병렬로 연결하면 자 전체 저항의 크기는 병렬로 연결할수록 줄어든다 그랬죠? 단면적 증가 효과에 의해 가지고 연결하면 할수록 단면적 증가 효과에 의해 가지고 전체 저항이 감소한다라 그랬죠? 그러면 전체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 맞죠? 답은 5번입니다. 17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17번 문제. 전구 하나짜리의 밝기와 직렬로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해를 하셨으면 외우셔야죠. 전구 하나짜리의 밝기는 자,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구 하나의 밝기랑 동일하다. 그런데 직렬로 연결하면 밝기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다? 지금 A와 직렬로 연결한 거, 병렬로 연결한 거 D와 E는 모두 같고 그 다음에 직렬로 연결한 거 B와 C는 같은데 밝기가 제일 낮죠. 답은 5번입니다. 실력 탄탄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우리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저항값이 2옴, 6옴짜리를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 요거예요, 지금요. 자, 우리 그러면은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는요, 지금 전체 저항은요,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냥요. R 전체는 2 플러스 6이니까 8옴이죠, 그쵸?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전류는 R 전체분의 V 전체인데 R이 전체가 8옴이고 V가 24V니까 계산하면 3A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전류가 똑같이 이렇게 3A 흐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리는 전압 계산해 주면은 여기는 32,6V, 여기는 36,18V. 둘이 합쳐서 24V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쵸? 요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병렬로 연결해 주었을 때는 전체 전압과 동일한 전압이 여기 걸린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4V는 몇 암페어 곱하기 2옴이다? 12A.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는 12A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계산해보면 6, 4, 24V. 그래서 12A, 4A 전체 전류는 16A. 자, 이렇게 되고요. 문제 풀어보시면 전체 저항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 나는 병렬로 연결을 한 거고요. 가는 직렬로 연결한 건데 직렬 같은 경우에는 길이 증가 효과에 의해서 연결하면은 저항값이 증가한다라 그랬고 병렬로 연결하면은 저항값이 오히려 줄어든다라 그랬어. 단면적 증가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혹시 또 선생님 저는요 확실한 게 좋아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는 거야. 자, 전체 저항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다. 그러면은 2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니까 6으로 통일을 하면 분모를 3 플러스 1이니까 6분의 4다. 자, 그런데 R 전체는 역수치하면 4분의 6 옴이죠. 1.5옴이죠. 하나짜리보다 오히려 전체 저항값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로 고쳐주시고요. 2번 가에서는 저항이 작을수록 큰 전압이 걸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할 때 V는 IR1으로 대입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 전류값이 3A로 일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걸리는 전압은 저항값이 클수록 더 큰 전압이 걸렸던 거잖아요. 그쵸?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클수록 큰 전압이 걸리죠. 이해되시죠? 자, 니은번 3번 나에서 2오민 전구에 6오민 전구보다 센 전류가 흐른다. 지금 저항값이 작을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죠. 여기 12A 흘렀죠. 여기 4A 흘렀죠. 맞습니다. 3번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에서 2오민 전구에는 6오민 전구보다 작은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직렬이기 때문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죠. 3A로 동일했죠. 5번 나에서 6오민 전구를 제거하면 전체 저항이 커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체 저항 병렬로 연결하면은 하나짜리보다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6오음을 제거를 하면은 이제 전체 저항 얘밖에 없잖아. 2오음짜리밖에 없잖아. 자, 어떻게 되는 거야? 1.5오음에서 2오음으로 증가하게 되잖아요. 커진다 맞는 겁니다. 3번, 5번 답입니다. 자, 실력 탄탄 3번 문제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혼합된 합성 저항이거든요. 자, 얘랑 얘는 직렬인데 또 얘랑 얘는 병렬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요, 전체 전압이 16V고요, 4오민 저항에 3A가 흘렀대요. 이거 주목하셔야죠. 4오민 저항에 3A가 흘렀다는 얘기는 여기에 12V가 걸린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얘랑 얘는 병렬이기 때문에 같은 전압이 걸려. 여기도 12V가 걸리고 이 말인즉슨 얘는 1A의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야. 둘이 곱해서 12V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3A고 여기 1A니까 전체 전류가 둘이 더해서 4A가 여기 흘렀다는 얘기고 여기 걸리는 전압은 1은 4V.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이 12V. 그렇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 12V. 그래서 둘을 더하니까 16V 나오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근데? 자, 1오민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둘이 더해주면 4A 나오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네. 그렇죠? 그러시면 오투 문제풀이 일단은 저항의 연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